안녕하세요. 배트 잉글리시 하나로 원장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아마 잘 띄는 몇 가지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야후, 페이스북, 뭐 소니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 순 없어도 뭐 에릭손이나 네, 전부 다 유명한 회사들이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Economy of Agglomer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집적 경제라고 하죠. 집적, 모여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경제 효과를 말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동에 족발 골목이 생겼대. 그래? 어떤지 가보자. 그동안 이런 지역에 갈 때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손님을 나누어서 받게 되니까 손해가 아닐까 궁금했는데 오히려 그 지역이 유명해지면서 손님들이 몰리는 효과가 있었네요. 이렇게 모여 있는 가게들이 함께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직접 경제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얻게 되는 장점이 단지 유명세뿐만은 아니라는데요. 먼저 생산자 입장에서 얻는 장점은 무엇인지. 자, 여기 장충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모여서 장사하는 게 뭐가 좋냐고? 솔직히 재료값이 싼 게 한몫해요. 여럿이 모여서 사니까 족발 납품해주는 곳에서도 더 싸게 해줘. 단가가 싸니까 다른 곳보다 이익이 남아서 좋지. 재료값이 싸다는 것, 이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업종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 장충동 뿐이겠습니까? 청담동엔 웨딩샵 골목이 있죠. 용산엔 전자상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식업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여러 기업들이 집적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 이분은 컴퓨터를 사러 오신 모양인데요? 예, 맞아요. 저는 전자기기를 살 땐 주로 용산에 갑니다. 컴퓨터 가게들이 모여 있으니까 컴퓨터 성능이나 가격을 비교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게다가 업체마다 다 다른 사은품을 제시하는데요. 그중에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아하, 한마디로 고르는 재미가 있다 이거군요. 시간 절약, 돈 절약, 거기에 각자 다른 서비스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방문 횟수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되겠죠. 집적 경제,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이번엔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을 만나봅니다. 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만큼 IT 기업이 밀집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와 계약이 곧 끝날 거거든요. 부모님은 요즘 취업이 어렵다면서 재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곳엔 IT 기업이 많고 그만큼 사람을 구하는 곳도 많거든요. 저도 다행히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되어 가게 됐어요. 회사가 밀집되어 있으니 그만큼 관련 구인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노동자가 가지는 집적 경제의 장점입니다.
기업과 인재가 보다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누이 좋고 내부 좋은 경우죠. 자,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경쟁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회사의 지식이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회사 근처에서 동료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른 업체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도 크고 작은 비밀들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함께 성장하는 집적 경제라도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좋겠죠? 네, EBS 클립뱅크의 선생님이 영상을 가져와 봤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집적 경제가 무엇인지, 집적 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좋은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If you set up your business near a competitor, 그래서 경쟁 업체 옆에 너의 회사를 설립할 거라면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뭐 하는 건지를 확인해야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동사가 나와 있죠.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는 이유, 우리가 먼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칸은 결국 재진술 찾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당신 스스로에게 competitive edge over them, 그들보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다 뭔가 이제 edge라고 하는 건 장점이거든요. 경쟁적 장점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incentive, 장려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 그 다음에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죠. 그래서 어떤 장점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지, 그 장점은 그들의 위치가 그들에게 주고 있어 왔던 그런 어떤 위치가 주는 지리적인 장점 같은 것들을 너도 잃지 않게 되는 건지. 4번에 보면 strive for 이라고 하면 뭐를 위해 노력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체에 어떤 excellence, 훌륭함을 계속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5번은 secure opportunities, 그러니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한 기회? collaboration, 협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뭐라기보다는 for competition, 경쟁보다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라고 하면서요. Video store. 여러분들이 비디오 가게를 알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집마다 이제 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는 작은 이런 그러니까 CD 플레이어 같은 그런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고요. 그걸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다 동네에 있었거든요. 저는 비디오 가게를 아는 세대인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네, 그래서 몇 년 전에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비디오 가게가 down the road, 이 길을 따라서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부터 close, 문을 닫았고, 그리고 moves downtown, 이사를 간 거예요. downtown은 시내로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The reason for the move, 이사를 한 이유는요, that 이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절이 주격 버전으로 나오는데, 또 다른 비디오 가게가 had opened, 열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사를 간 게 과거잖아요. 다시 볼까요? 내력의 시점이 쭉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비디오 가게가 우리 집 근처에 있었던 네, 비디오 가게가 이사를 갔죠. 네. 가게가 이사를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더 전에 또 다른 가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대과거를 의미하는 헤드 PP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downtown, 시내에 네,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was already operating successfully, 너무나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Businesses of a particular type,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이런 사업체들이 tend,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gather,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Gather together in the same part of the town. 그 이제 타운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이제 좀 생소하시긴 할 텐데, 말하자면 그 동네에 가장 어떤 핫한 지역 있죠? 가장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고, 뭐 터미널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시내로 모였다는 얘기죠.
This is not necessarily because, not necessarly라는 표현 자체가 부분부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necessary를 꾸며주는 거예요. 앞내용, 앞문장, 어떤 특정 유형의 사업체들이 모이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because 이하 때문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그 비디오 가게도 옮겨갔던 뭐 예를 들면 자운차운이 have been designated designate라고 하는 단어 꼭 알아주세요. 지정하다 이런 의미인데 BPP니까 지정된 거죠. for 뭐 예를 들면 말하자면 say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뭐 영화관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률 회사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충동 족발 골목도 뭐 정부에서 족발 골목으로 지정했거나 해서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어떤 문화 사업을 위해서 뭐 장충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족발 골목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뭐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뭐 반드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rather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의미죠. instead라고 써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however랑 같은 의미로 보셔서 앞에가 not A, 앞에 not이 있었잖아요. A라서 그런 게 아니라 but B, B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쓰였네요. 그들의 경쟁자들이 그러니까 같은 동종업계 회사들이 to gain an advantage over them 그들보다 장점을 이익을 얻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over는요 뭐뭐보다 우위란 뜻이니까요. over가 그래서 누구 보다라고 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너가 경쟁 업체 옆에 그러니까 어떠한 구역에 다 같이 모여서 직접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업체를 여는 거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역시 방금 얘기했던 방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어,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표현이 있었죠? No one want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to gain an advantage over them 이라고 해서 gain an advantage over them 이라고 표현했었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문장이 바로 3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여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장소가 주는 그런 장점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만약에 연결사가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라면 연결사 문제로 in other words 같은 거 넣겠어요. 왜냐면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어떤 장점을 준다는 건 아니죠. 누가 주는 장점이에요? 로케이션이 주는 장점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혁신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뭐 협력한다는 얘기 아직 나온 적 없기 때문에 5번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래 모여 있으니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아까 전에 영상 보면서 그다음에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경험상 모여 있으면 서로 좀 협력을 해주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게 되면서 5번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그 본문에 근거해서 답을 고르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일 수밖에 없고요. You also give yourself 나오죠? 또 하나 추가하려고 쓰는 게 also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경쟁업체 옆에 세워두면서 그 지역이 주는 장점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이유 1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유 2가 되는 거죠. also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the chance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 할 기회냐면 steal customers away from them 잼이라고 하는 건 경쟁 업체겠죠. 고객을 뺏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as는 뭐뭐 함에 따라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More theaters cluster together. 더 많은 극장들이 클러스터 모이다 이런 뜻이죠. 앞에서 gather 이란 단어랑 똑같이 쓰고 싶지 않아서 동의어로 바꿔 쓴 거죠. 함께 모여듦에 따라서 그 지역은요. becomes known 알려지게 됩니다. 뭐로서 이때 as는 뭐뭐로서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되겠죠. theater district 어떤 뭐 영화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되죠. 뭐 우리가 멀리서 예를 찾을 게 아니라 판교 테크노밸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It is then imperative for new theaters to 나오는데요. 일단 이때 it은 가주어가 되겠고요. then은 그러고 나면 이란 뜻이고 imperative는 꼭 챙기셔야 되는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아니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para라는 단어는 이제 명령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imperi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왕족의 이런 의미죠.
네, 여기 parry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란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parent라고 하는 부모란 단어도 여기서 왔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란 의미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넓어지면서 필수적인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영화관들이 하고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된 거고요. 진주어가 되겠죠. Open in the same area. 똑같은 지역에, 같은 지역에 문을 여는 것이 필수적이 된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직면하게 되니까요. patrons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customer이랑 같은 뜻이 되겠고 고객들, 잠재 고객을 잃을 가능성을 직면하게 되니까요. 이게 필수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경제, 직접 효과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